그 시계 어디서 난 겁니까? 한서준의 목소리가 새벽 김밥집 좁은 공간을 가르며 낮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흘러내린 오래된 시계줄이 그의 눈을 스친 순간 잊었다고 믿어온 한 사고의 기억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의 손목 위에서 빛난 그 시계는 공장 사고 직전 마지막으로 남겨졌던 물건이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잠시 멈추고 김밥집의 형광등 불빛이 둘 사이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유가족의 시계를 마주하고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의 시선을 알지 못한 채 김밥을 말고 있었고 서준은 물컵을 쥔 손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서로 만나서는 안 될 과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긴 주문받는 데지 앉아서 자는 데 아니죠. 한서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보다 먼저 김밥집 공간을 내려쳤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기름기 묻은 환풍기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잠깐 허리를 편 순간이었다는 듯 깜짝 놀라 몸을 고쳐 세우며 조리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손이 도마 위에 김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서준은 종이컵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물 좀 주세요. 넘치지 않게요. 소연이 정수기로 가서 컵을 채웠습니다. 등 뒤로 형광등 빛이 쏟아지며 물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화면 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물컵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가득 차서 컵 가장자리를 넘어설 듯 했습니다. 이거 넘칠 것 같은데요. 서준이 컵을 들어 올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멈췄다가 컵을 들고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조금 버렸습니다. 다시 가져와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주문할게요. 김밥 하나요. 어떤 김밥이요? 제일 싼 거요. 소연이 주방으로 돌아가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밥을 푸기 시작하자 주걱이 통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밥집은 좁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뿐이었고 서준이 앉은 곳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거리가 보였고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 가끔 지나갔습니다. 주방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단무지, 맛살, 우엉. 서준은 고개를 들어 소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소연의 머리는 묶여 있었고 목덜미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움직일 때마다 어깨가 따라 움직였습니다. 손목에 뭔가 차고 있었습니다. 형광등빛 아래 소연의 손목에서 낡은 시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의 눈은 그것을 스쳤다가 다시 무심히 외면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화면을 보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계속되며 낮은 진동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냉장고에서도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준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참기름은 빼주세요. 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참기름요. 넣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연이 다시 돌아서서 김을 펼쳤습니다. 밥을 올리고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밥을 펴고 재료를 올려 말았습니다. 칼로 잘라 8조각이 나왔습니다. 접시에 담고 단무지 몇 조각을 옆에 놓았습니다. 서준의 테이블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접시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김밥을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으며 표정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이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출근 손님들이 오려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서준은 김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조각을 다 먹고 물을 마신 뒤 다시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나며 수세미로 그릇을 닦자 거품이 일었습니다. 물로 헹궈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준이 물을 다 마시고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소연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소연이 나왔습니다. 네. 물 좀 더요. 소연이 컵을 가져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만 채워 서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이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서준은 김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5조각째였고 속도가 느렸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고 그냥 먹으며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운동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조깅을 하는 것 같았고 숨을 헐떡이며 지나가다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서준이 마지막 김밥과 단무지를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은 뒤 구겨서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산이요. 소연이 카운터로 와서 포스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3,000원입니다. 서준이 검은색 카드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자 소리가 나며 승인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소연이 찢어 카드와 함께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서준이 받아 카드를 지갑에 넣고 영수증은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서준이 일어나 의자를 밀었습니다. 소리가 나며 문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준이 나가자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뒷모습이 창밖으로 보이다가 걸어가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쉬고 테이블로 가서 접시와 컵을 들어 주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싱크대에 놓고 물을 틀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물에 젖었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손목을 들어 올려 앞치마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시계였고 줄이 낡았으며 유리에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손가락으로 유리를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가게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이틀 뒤 똑같은 시간에 다시 왔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자 서준이 들어와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구 옆 테이블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연이 인사하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뉴판을 보지 않고 바로 주문했습니다. 김밥 하나요. 똑같은 거요.
참기름 빼드릴까요? 네. 소연이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의 시선이 자꾸 주방으로 갔습니다. 소연의 손이 보였습니다. 칼을 쥔 손으로 재료를 자르고 있었고 손목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의 미세한 깜빡임과 비닐장갑의 바스락거림이 들리며 서준의 시선이 그 자리에서 떼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손목이 김밥을 말 때마다 시계줄이 느슨하게 흔들렸습니다. 초침은 약간 늦게 밀리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움직임을 불편한 듯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호흡이 멈칫한 것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다른 기사가 나왔지만 역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계속 소연의 손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소연이 김밥을 완성해 칼로 자르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단무지를 올려 서준의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소연이 돌아서자 서준은 김밥을 보지 않고 소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소연이 카운터 뒤로 가서 앉자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서준은 김밥을 집어들어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씹다가 삼켰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잔이 비어 소연을 불렀습니다. 물 좀요. 소연이 일어나 잔을 가져가 물을 받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준은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 소연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카운터로 갔습니다. 서준은 김밥을 계속 먹었지만 먹는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두 조각을 먹고 멈춰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 몇 시까지 해요? 오전 10시까지요. 매일요? 네. 매일이요. 쉬는 날은요? 일요일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준을 봤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김밥을 다 먹고 물을 마신 뒤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계산을 했고 똑같이 카드로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가면서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도 서준을 봤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준이 먼저 고개를 돌리고 문을 열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서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를 쓸고 시계줄을 고쳐 찼습니다. 일어나서 테이블을 치우러 갔습니다. 다음 날도 서준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연은 익숙해져서 물어보지 않고 바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서준은 소연을 계속 봤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에 손목에 시계에 있었습니다. 시계는 낡았습니다. 금속 줄이 색이 바랬고 시계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초침이 느리게 움직여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자기 시계를 봤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로 검은색 가죽줄이 깨끗했고 초침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시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준은 자기도 모르게 두 시계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김밥을 가져와 서준 앞에 놓았습니다. 서준은 김밥을 보지 않고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이 돌아서려고 하자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 시계요. 소연이 멈췄습니다. 네. 오래됐네요. 소연이 손목을 보고 시계를 본 뒤 다시 서준을 봤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고장 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 가요. 초침이 느린 것 같은데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시계를 만졌습니다. 손목을 내리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서준은 소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무처럼 그냥 먹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먹고 물을 마신 뒤 계산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면서 다시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뭔가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앉아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의 시계가 생각났습니다. 낡은 시계,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시계였지만 소연은 고장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잘 간다고 했습니다. 서준은 자기 시계를 봤습니다. 비싸고 정확하고 완벽했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장말순이 아침 7시에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소연아 왔어. 사장님. 소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손님 있었어? 한 분 왔다 갔어요. 그 남자. 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소연 옆에 섰습니다. 요즘 매일 오네.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이야? 몰라요. 물어보지 그래.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말수는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은 밥을 푸고 있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김밥을 미리 만들어야 했습니다. 말수는 밥을 펴고 소연은 재료를 자르며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고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소연의 손목이 붉어졌습니다. 시계줄이 파고들었고 말순이 봤습니다. 소연아, 손목 또 부었네. 소연이 손을 멈추고 손목을 봤습니다. 조금 부어 있었고 시계줄이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계 좀 느슨하게 차지 그래. 이게 편해요. 소연은 시계줄을 풀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시계를 벗어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시계가 조리대 위에 뒷면이 위를 향하고 놓여 있었습니다. 금속 표면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고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광등빛 아래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종만. 말수는 그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글자를 읽으려고 하자 소연이 재빨리 시계를 집어들어 뒤집었습니다.
다시 손목에 찼는데 이번에는 조금 느슨하게 찼습니다. 그 시계 아직도 차고 다니네. 네. 고장 안 났어? 아니요. 잘 가요. 언제 산 거야?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말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얘기였고 공장 사고 얘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김밥을 사갔습니다. 분주한 시간이어서 말순과 소연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준이 다시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고 소연은 혼자였습니다. 말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들어와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밥이요. 네. 소연이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오늘도 소연의 손목을 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가 오늘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아니, 어제와 같았지만 서준의 눈에는 더 낡아 보였고 더 오래되어 보였으며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서준은 왜 그 시계가 신경 쓰이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낡은 시계였고 값싸 보이는 시계였으며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김밥을 완성해 접시에 담아 서준의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내려놓으려는데 손목이 아팠습니다. 시계줄이 또 파고들어 소연은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괜찮아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소연이 돌아서서 카운터로 가서 손목을 만졌습니다. 아팠습니다. 시계를 풀어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서준은 김밥을 먹지 않고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이 시계를 풀어 조리대 위에 놓았습니다. 시계가 뒤집혀 뒷면이 보였습니다. 서준은 김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계산하러 일어나 카운터로 가까이 갔습니다. 조리대 위에 시계가 보였습니다. 뒷면이 보였고 금속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이종만. 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이름이어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공장 사고였고 한서그룹 공장이었습니다. 화재 사고였고 피해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종만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어 서준을 보자 서준이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시계를 집어들어 손목에 찼습니다. 계산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서준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드를 냈고 소연이 받아 계산했습니다. 카드를 돌려줄 때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서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소연은 손목을 보며 시계를 만졌습니다. 서준은 밖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이종만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서준은 그 사고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보상 업무를 담당해 유가족과 협상하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했고 돈만 보냈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았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종만의 유가족이 누구였을까? 서준은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딸 둘이었습니다. 이소연, 이소희. 보상금 수령인이었습니다. 이소연. 저 여자가 이소연일까? 서준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계가 증거였습니다. 이종만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시계였습니다. 서준은 차로 가서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새벽 김밥집에 있었고 낡은 시계 안에 있었습니다. 서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운전했습니다. 가게에 잠시 손님이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고 출근 러시가 지나가 점심까지는 한산했습니다. 말수는 밖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소연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연이 나오자 서준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들어왔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소연을 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네.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서준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평소 자리가 아니라 안쪽 자리였습니다. 소연은 카운터 뒤에 섰고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문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럼요. 서준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 주먹을 쥐었다 폈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시계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계가 왜요? 제가 봤어요. 뒷면을요. 소연은 손목을 감싸 시계를 가렸습니다. 언제요? 어제요. 계산할 때요. 그래서요? 서준은 소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종만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이 멎었습니다. 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시죠?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요. 기억해요? 어떻게요? 제가 그 사고를 담당했습니다. 소연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입이 웃고 있었습니다. 담당했다고요? 네. 무슨 담당이요? 보상 업무요. 유가족 보상을요. 소연의 눈빛이 변하며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했어요? 네. 직접요? 네. 제가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소연은 시계를 풀어 손에 들고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뒤집어 각인이 보였습니다. 이종만. 그 공장. 한서그룹 맞죠? 서준의 한 문장이 조용한 가게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소연은 놀라지도 않은 듯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이름이라는 듯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아요. 그 사고요. 그 말 한 줄에 두 사람이 각자 버텨온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계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서준이 손을 내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저는 한서준입니다. 소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본 이름이었고 신문에서 본 이름이었으며 재벌 그룹의 이름이었습니다. 한서그룹이요? 네. 제 아버지가 회장이었습니다. 이었다고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연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온 거예요?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요?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요. 새벽에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요. 그렇군요.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말수는 주방에서 가만히 있으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고요. 제가 담당했습니다. 담당이요? 보상 업무요. 유가족 보상이요. 소연의 눈빛이 변하며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했어요? 네. 직접요? 네. 제가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소연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입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 준 거네요. 네. 얼마였죠?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사람 목숨값이 5천만 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순이 주방에서 나왔지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요? 10년이 지나서요? 죄송합니다. 서준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시계를 집어들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우리한테 사과 한 번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돈만 보냈어요. 변호사 통해서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알면서 왜 안 왔어요? 제가 겁이 났습니다. 겁이요? 네.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카운터에 기대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서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도요. 소연은 명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가 멈춰 돌아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나가며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시계를 보고 명함을 봤습니다.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한서준 한서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소연은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시계를 집어들어 차려고 했지만 차지 않고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네. 저 사람. 그 회사 사람이었어? 네. 뭐라고 하던? 죄송하대요. 말수는 한숨을 쉬고 소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겠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 소연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며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이 안아줬고 소연은 울었습니다. 출근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였고 분위기는 갑자기 공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만들고 손님을 받으며 웃고 인사하며 평소처럼 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소연을 지켜봤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었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칼질할 때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김밥을 사가며 맛있게 먹겠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10시가 되어 손님이 줄었습니다. 소연은 주방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수는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소연이 멈췄고 말순도 멈췄습니다. 서준은 들어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또 왔네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더 할 말이 있어요? 네. 소연은 앞치마를 벗고 카운터 밖으로 나와 서준 앞에 가까이 섰습니다. 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뭔데요?
서준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들어 있었고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고 기록이에요. 전부요. 소연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고 꺼내서 봤습니다. 한서그룹 공장 화재 사고 보고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사고 내용이 적혀 있었고 피해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종만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계속 읽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기 합선이었고 안전 점검 미비였으며 회사 책임이었습니다. 보상 내역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고 유가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소연, 이소희. 소연과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서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소연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뒤에서 지켜봤고 다른 손님 한 명이 들어오려다가 분위기를 읽고 나갔습니다. 왜 이걸 주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뭘 알아요? 진실을요. 소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이요? 진실은 우리 아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서 왜 이제 와요?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사과도 위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돈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만해요. 죄송하다는 말 그만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참았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계산대 아래 비닐봉지를 정리했지만 두 사람의 대면을 끊지 않기 위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시계를 만져 손목에서 풀었습니다. 서류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서준은 시계를 봤습니다. 이 시계요. 우리 아빠가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록에 있었습니다. 유품 목록에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집어들어 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한테 남은 거요. 서준은 가까이서 시계를 봤습니다. 낡았고 초침이 느렸으며 뒷면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서준은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 몇 년치 책임이 응축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 저는 직접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그를 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땐 아무도 안 왔어요. 소연의 말이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여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뒤에서 지켜보며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또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적혀 있었고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명함을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그날 문을 두드리지 못한 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억하겠습니다. 소연은 명함을 내려놓고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도 소연을 보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필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문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멈췄다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시계를 들고 명함을 보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다가와 소연을 안아줬습니다. 소연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며 시계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밥집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말순이 먼저 등을 켜고 들어와 전날의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카운터 위를 닦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소연이 어젯밤 늦게까지 청소한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역시 깨끗했습니다. 계산대를 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계산대 위에 봉투 하나와 명함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고 사고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날 문을 두드리지 못한 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더 이상 열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있었습니다. 한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명함을 봉투 옆에 놓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조금 늦어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왔어요. 그래. 왔구나.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카운터로 와서 명함을 받습니다. 한서준. 봉투도 보고 열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거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소연은 가방을 열어 안을 봤습니다.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으로 가져간 시계였습니다. 첫 차 손님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밥집에는 김과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형광등 아래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소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푸고 김을 펼쳐 재료를 올렸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옆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게 안은 어제와 달리 아무도 서둘러 말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움직임만이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어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주문했고 소연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김밥을 만들어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쁜 시간이어서 소연과 말수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7시가 되어 손님이 잠시 끊겼습니다. 소연은 물을 마셨고 말수는 앉아서 쉬었습니다. 소연아. 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말? 정말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을 봤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어제와 달라 뭔가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왜 안 차? 그냥요. 이제 안 차려고요. 왜? 집에 넣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 네. 계속 차고 있으면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말수는 이해했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물을 더 마시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문이 열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밥 하나요. 어떤 김밥이요? 참치요. 네. 소연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고 손님은 앉아서 휴대폰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김밥이 완성되어 소연이 가져다 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먹기 시작했고 소연은 카운터로 돌아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소연은 손목을 봤습니다. 시계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어서 이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김밥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또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이 지나가고 점심이 다가왔습니다. 가게는 바빴고 소연과 말수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12시가 되어 점심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줄이 생겼고 소연은 빨리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말수는 계산을 받았습니다. 1시가 되어 손님이 줄었습니다.
소연은 잠깐 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냥 공기를 마셨습니다. 거리를 봤습니다. 사람들과 차들이 지나가며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소연은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도 먹어. 네. 소연도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밥이었고 아침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먹으며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가족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 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조금 있었고 퇴근길 사람들이었습니다. 9시가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정리를 시작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10시가 되어 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 네. 내일 봐요. 말순이 먼저 나갔고 소연은 혼자 남아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불을 껐습니다. 나가자 밖은 어두웠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연은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이어서 천천히 걸으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가벼웠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가벼웠고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걷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떠나 돌아오지 않았지만 시계는 남았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이제 시계를 차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방 서랍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버스가 와서 탔습니다. 앉을 자리가 있어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와 건물들과 사람들이 지나가며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지는 않고 그냥 쉬었습니다. 몸이 편안했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뭔가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가벼웠습니다. 버스가 멈춰 집 근처였습니다. 내려서 걸어 5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응. 왔어. 밥 먹었어? 응. 먹었어. 피곤해 보여. 좀 그래. 쉬어. 응.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만들고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할 수 있었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와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 꿈이었고 아버지가 웃으며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연도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항상 행복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